이혜양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써주신 정인과 직원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제 주로 연구하고 분석한 게 물 문제와 민간 위탁 업무 정비에 관해서 이제 두 가지에 주력을 했습니다. 네, 오늘 환경위생과는 물 문제와 함께 위탁 업무 두 가지 측면에서 다 포함되어 있어서 두 부분에 대해서 함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하천 실태조사 용역 보고회를 2시에 하셨죠? 네. 네. 본 의원이 지난 2017년 행정사무감사 때 구천동 있기 끼어 있는 부분들 하천의 문제들을 문제 제기하면서 하천 실태 조사 용역을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올해 실시를 했습니다. 근데 네. 1년 동안 아무런 보고도 없었고 행정사무감사 전날 어제 용역 보고회를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최종 보고입니까? 중간 보고입니까? 이제 이것은 뭐 최종 보고라고는 할 수가 없고 최종 보고는 따로 또 해야 할 거 이게 이제 중간 보고 성격인데 조금 저희들이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2018년 2월 21일부터 2018년 12월 20일까지 용역 기간이에요. 그죠? 예. 예. 1년 동안 거의 10개월 진행을 한 용역인데 행정사무감사 전날, 부서 행정사무감사 전날 어제 용역 보고회를 하셨습니다. 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좀 늦은 감이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계속 월별 수질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중간에 이것을 용역 보고회를 할 만한 그런 입장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이거 용역 조사 부분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용역비는 3,300만 원입니다. 예. 그리고 용역은 저희 3,340만 원? 예, 340만 원. 이 용역을 실시한 이유가 목적이 어떤 것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가장 큰 목적은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저희 무주군의 하천 실태를 봐갖고 지금 날로 수질이 이렇게 악화되고 있는데 특히 금년 같은 경우에 기후 변화로 인해서 더 수질이 이렇게 악화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 하천의 오염원이랄지 이런 부분을 파악해서 그야말로 어제도 우리 이 의원님이 분암 강변 옛날 사진 이런 거 다 하고 그런 시절로까지는 못 돌아가더라 하더라도 가급적이면은 깨끗한 수질을 갖다 유지하고 주민들이 깨끗한 환경에 살고 또 아울러서 이렇게 관광객들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 보자고 이게 실태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주가 물 좋고 공기 좋고 그런 대표적인 지역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현재 먹는 물, 하천물, 먹는 물과 흐르는 물 다 지금 비상 상태입니다. 그죠? 그렇죠. 네.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지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로 하천 실태 조사 용역을 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저게 이제 구천동 계곡입니다. 다음 사진. 지금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보여드렸던 사진 우리 증인께서는 다른 부서에 계셨기 때문에 잘 모르셨을 거라 생각하고 보여드립니다. 다음 사진. 저기 녹조, 석회 이런 부분 회색이죠. 다음 영상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많이 심각성을 인지를 하고 지금 하천 실태 조사 용역을 1년 동안 진행을 했고요. 본의원은 그래서 이 용역 그 자료를 많이 기다렸습니다. 1년 동안. 예. 근데 이제 이 자료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용역 보고회를 어제 하셨는데 이 그 수질 결과가 이 결과가 우리 그 정인께서 보시기에 어느 정도 우리가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적절하게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야, 아무래도 이 최종 보고 성격은 아니라고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어제 그 많은 또 토의가 있었고 네. 그 부분을 용역하는 측에다도 저희들이 이제 좀 전달을 했고 어제 중간 보고 성격의 이 결과는 주로 이제 농경지 토지계 쪽에서 나오는 그 비점으로 나오는 그 오염원하고 그것이 주 원인으로 이렇게 됐는데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비료 사용량은 오히려 줄었는데 왜 농경지가 주범이 되냐 뭐 이제 그런 그 토론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어제도 그 토의한 부분을 그 용역사 측에다도 좀 더 반영을 해가지고 최종 보고에는 구체적인 그런 내용이 담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 최종 보고 결과는 보고서는 언제 나오죠? 일단은 그 12월 20일이 용역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그 이전에 한 번 더 보고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우리가 그 용역을 하는 이유는 행정이 전문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진단하고 개선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 그렇습니다. 본의원이 이 용역 그 자료를 보면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을 해놓았어요. 용역이 부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제 그 부분을 좀 문제를 삼고 이게 좀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했고 그 구체적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명시를 해주고 또한 거기에 따른 대안도 충분히 사례를 들어가지고 좀 할 수 있도록 용역사에다 요구를 했습니다. 이 수질 결과는 우리가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특수한 상황이 있었어요. 그죠? 5월에서 그렇죠. 9월까지 가뭄. 최악의 가뭄이 있었고,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하천 환경에 잘 활용할 수 있을지 그 부분도 조금 고민이 되고요. 그죠? 특수한 변수가 있는 그런 한 해였잖아요. 그죠? 예, 그런 부분들이 있고. 본의원은 그러면 이 그 하천 실태 조사는 이렇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그렇고 우리 의원님도 아마 네. 같은 생각을 가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것이 올해 같은 상황은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네. 좀 특별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요걸 한 번을 가지고 적용하기는 저희 그 무주군 하천에 적용하기는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예산 내용이나 이런 것 좀 검토를 해가지고 요 부분은 좀 지속적으로 해봐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진행하기에 좀 무리다, 예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경년에 한 번씩이라도 계속 이 그 실태 조사를 잘 해야 되겠죠.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실태 조사라면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런 데이터를 구축을 해서 무주군의 하천 문제 부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를 방향을 잡아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2년에 한 번씩은 안 된다고 하면은 예. 뭐 3년에 한 번씩 한다든지 그래서 적어도 저희들이 한 지속적으로. 10년 정도 데이터는 가지고 예. 대응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대규모 하천 사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죠? 하천 정비 사업. 예, 하천 정비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데이터들이 이렇게 비축이 이렇게 되어 있어야지 하천 사업 전과 하천 사업 후에 어떤 상황도 비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 증인이 여기 환경위생과장을 오기 전에 이제 하천을 담당하는 이제 안전재난과 그 부서에도 이제 잠깐 있었지만은
이 하천 정비는 하천 기본 계획에 따라서 네. 주로 그 이수, 치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이런 그 이수, 치수를 하는 목적에 알파 해가지고 플러스 해가지고 이런 그 수질까지도 같이 거기에 그 붙여서 같이 이게 굴러가도록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그러니까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안전재난가에 있는 하천부서에서는 항상 치수까지만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 우리 이제 환경위생과에서 이제 수질 부분 그런 부분들이 좀 협업이 돼야 되는 부분이죠. 따로따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그동안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수질 오염 구간별로 다 이렇게 수질 모니터링을 했잖아요. 이런 자료들을 좀 이렇게 무주군 홈페이지에 나중에 최종 결과서가 나오면 공지도 하면서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저희들이 하여튼 또 예민한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민한 부분이 뭐예요? 아니 이게 네. 그 정보가 잘못 전달이 되면은 네. 그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그 토론에서도 그런 얘기 좀 나왔지만은 우리 비료 사용량은 줄었는데 왜 그 농경지에 대한 그 농경지에서 나오는 그걸로 이렇게 오염은? 왜 그것이 오염이 더 심각한 걸로 그러니까 그렇게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죠. 그게 무슨 뭐 예민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어, 구체적인 그 수치 제시를 해가지고 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요구를 하고 한 것인데 이제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이 하천 부서의 그 사업 추진 방향하고 저희들의 그 사업을 추진을 방향은 괴리가 있어요. 근데 그 그거를 부분을 최소화해야죠. 그것을 예.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예. 방향으로 하려면은 예. 관계 부서하고도 이런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할 그렇죠. 것 같고. 그래서 이 용역 예. 결과서를 우리는 보통 용역을 하고 나면 이행되는 게 별로 없어요. 왜? 그 용역에 담겨 있는 게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 용역 보고서가 중간 보고 성격이라고 하니까 마무리를 잘 하셔서 다른 용역 보고서들처럼 캐비넷 용역물이 되지 않도록 활용할 수 있는 용역물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럼 지금 그 정의께서는 하천 그 오염원에 대한 그 우리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을 하셔야 되잖아요. 내년 사업에도 반영을 하고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제 요 내년 사업은 내년 이제 그 저희들이 그 예산을 범주 내에서 움직여야 하지만은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이 용역이 요걸로 끝나지 않고 네. 앞으로도 또 향후에 요거하고 또 다음에 하는 용역하고 이런 부분 데이터가 좀 축적이 되어 가지고 정확한 실태를 저희들이 오염원이 근본적인 오염원이 어디 나오는가 이런 부분을 추적하고 파악하고 해서 거기에 따라서 사업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세워져야 할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저기 상수도 문제가 제가 5분 발언을 했을 때도 일부에서는 그 어떤 무주의 이미지가 훼손되는 게 아니냐. 아니 현 상황이 그런데 무주의 이미지를 뭘 생각을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현 상황을 제대로 정확하게 인식하고 빨리 개선하는 게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게 발전 방안이죠. 그죠? 발전 그렇습니다. 방향을 잡아서 가야 되는 건데 지금 흐르는 물, 먹는 물 무주에 심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상류 지역이고 그 물 관리만 잘해도 무주는 비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 관리는 비단 저희 무주뿐만 아니라 이 전체적으로 다 마찬가지라고 봐야죠. 물 관리를 잘하면 남대천 물 축제를 몇 번을 했는데 할 때 주민들은 이런 상황에서 무슨 물 축제를 하느냐 많이 빈정거렸습니다. 사실은 네. 행정에서는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또 올해는 그 물 축제를 앞두고 남대천을 무분별하게 포크레인으로 작업을 하셨잖아요. 그죠? 네. 생태계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염두에 두지 않고 그런 부분들 우리가 정말 너무 무심하게 행사를 위한 어떤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 문제 이런 부분들 환경 위생과에서는 수질 부분들을 잘 관리하셔서 이 용역물이 우리가 그 나중에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는 용역물이 되도록 그렇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광역 전처리 시설 민간 위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광역 전처리 시설 민간 위탁 부분은 저희 이제 민간 위탁은 일반적으로 의회에 동의를 얻어서 민간 위탁을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광역 전처리 시설은 의회 동의권이 없었습니다. 이제까지 한 번도 그 의회 동의를 구하지 않은 이유가 있을 텐데 그 부분에서 설득력 있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광역 전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 무주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무주하고 진안하고 같이 그 광역 전처리 시설입니다. 네. 예, 그런데 이것은 이제 그 원래 이게 다른 것 같으면은 저희들이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그 민간 위탁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 저희들이 이것은 지방자치법 그 제 104조하고 에 따라서 해당이 이 부분은 광역 전처리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이 없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이 없다라고 하시지 말고 그 어떤 그 해당이 없는 근거를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죠. 이해를 하죠. 이 부분이 이제 폐기물관리법의 폐기물법 제5조 2항하고 시행규칙 제5조에 이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광역 전처리 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 무주군 그 행정법 조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폐기물관리법 제5조 2항입니다. 환경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강력 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돼 있죠. 예. 예. 그래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을 지금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주군 의회 위탁 동의안 의결에는 관계가 없는 건입니까? 정확하게? 예, 이게 광역 전처리 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거 저희들이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네, 저희들 아까도 이제 전자에 말씀드렸지만은 네. 무주군 그 전처리 시설 같은 경우는 그게 해당이 되는데 예, 진안하고 저희들이 지금 같이 이것을 그 전처리 시설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처리 시설은 그 지금 위탁은 시설 위탁입니까? 사무 위탁입니까? 이것은 시설을 위탁하는 것이죠. 시설 위탁하고 사무는 위탁하지 않은 겁니까? 사무 위탁은 저희들이 하지 않고 저희들이 운영 사무랄지 이런 부분은 저희 그 과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 네. 시설 운영 자체만 저희들이 위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시설 위탁입니까? 예, 시설만 위탁하는 거죠. 예. 위탁금은 어떻게 되고 있죠? 위탁금은 위탁금 산정 기준은 어떻게 하시고 계십니까? 잠깐만요. 위탁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2017년부터 7월 1일부터 해가지고 2020년 내년 내후년 그 6월 30일까지 이렇게 3년간을 지금 저희들이 위탁을 했는데 3년간 그 45억입니다. 3년간 45억, 예, 연간 15억이네요. 연간 15억 정도가 위탁 운영. 그러면 이 부분은 지난 부담금이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저희 무주권만 지난 것이 포함이 돼 있죠. 예. 지난 것까지 포함? 지난하고 무주하고 그
부담 비율은 어떻게 되죠? 무주가 약 한 58%고 진안이 42%입니다. 52%, 48% 예,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러한 규정은 진안하고 뭐 어떤 거에 의해서 이런 규정들을 다 근거에 의해서 정하는 거예요? 지금 조례가 없습니다. 여기에 그 위탁 조례도 없고 개별 조례도 없고 의회 동의도 없고 보고도 받은 적이 없고 어떤 업체가 하는지도 저희가 얼마 전에 현장 방문했을 때 알았습니다. 현장 방문 자료를 보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민간 위탁 그 동의를 받지 않는다면 그것에 관계없이 당연히 의회에다도 이 사실 이런 내용을 알렸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 알려졌다면 그건 잘못됐습니다. 그것은. 민간 위탁 부분은 지금 이게 그 폐기물 관리법에서 위탁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이 되어 있어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걸 가지고 무주군에서는 의회 동의도 받지 않고 지금 그 동의를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는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지금 찾고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는 이제 과제로 남겨두고 네. 예. 민간 위탁 업무에 대한 제가 정비를 하려고 좀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 부분은 아직 제가 결과를 못 얻어낸 그런 부분인데 무주군 의회의 위탁 동의안을 의결을 해야 되는 부분인지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인지는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될 부분 같고요. 그런데 의원님이 그 말씀을 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것 한 번 더 심도 있게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네, 이게 검토해 예. 재정을 해서 해야 할 것인지 그렇지 그럼 않으면 조례도 없이 지금 이제 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개별 조례는 필요가 없는 겁니까? 일단은 이제 폐기물 관리법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 지방자치법에 이 상위법에 이게 돼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는 개별 조례를 만들어서 또 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냥 업체와 협약하는 걸로 이걸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저희들이 예. 이제 입찰 근데 우리는 지금 형식으로 진안하고 해가지고, 그 48%, 52%의 어떤 지분을 가지고 하고 있는 업무인데 조금 더 그 세심한 근거가 조례나 물론 이렇게 정해져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그 저희들이 쭉 그 동안에는 그 이게 상위법에 이것이 돼 있고 조례로 이게 그 규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해 왔는데 차제 의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저희도 그것을 심도에 검토해서 이것을 좀 조례로 제정을 하고 조례로 제정을 해서 이 부분이 좀 더 그 세밀하게 그 관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무주군만 하는 것도 아니고 진안하고 공동 관리 업무고 그죠? 네네. 예. 3년 45억 그런 뭐 위탁금 지원되는 부분 그리고 그 위탁금의 산정 기준 그런 부분들이 어떤 근거로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들은 한번 그 의회에 저희들이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조례 나중에 부분. 제정 여부는 차후에 과제로 남기고. 그래서 지금 그 전국적으로 보면 환경 시설들에 대한 문제점, 민간 위탁 부분들이 문제점으로 많이 부각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하는 그 우리 그 수탁업자는 어떤 업체입니까? 수탁업체는 이런 저희들이 그 우주 엠비텍이라고 하는 회사하고 그 일토 CNM이라고 하는 일토 CNM이라고 공동 도급을 하고 있는 업체인데 이런 그
공동 도급은 기초 시설을 네. 운영을 한 경험이 충분히 있는 업체들을 저희들이 대상으로 위탁을 했습니다. 저희 그 무주의 그 하수 처리장 부분도 같이 운영을 하고 계시는 업체더라고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2017년 3월달에 보면 여기 조달청에 어떤 우리 그 입찰 자격에 참여했던 업체인지는 모르겠는데 질의 내용이 남겨져 있더라고요. 입찰 참가 자격에 대한 부분들을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예.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은 입찰 자격이나 여러 가지 이제 제한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업자들 민간 위탁 부분에서는 업자들이 상대성이 있잖아요. 분명히 지금 하수처리장 부분도 소송 중에 있잖아요. 그죠? 네. 올해 4월달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예. 근데 그 소송을 할 때는 그 상대편 낙찰자가 단순하게 내가 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소송까지 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소송을 하는 거지.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이런 환경시설에 대한 그 위탁 업무를 진행할 때 좀 더 공평하고 공정하고, 예,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고용된 무주 인력들이 어떤 처우를 받고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다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런 세밀한 부분까지 다 검토가 돼야겠죠. 그래서 그 광역 전처리 시설도 그 민간 위탁 부분에 대해서 업무 정비가 여러 가지 좀 도출되는 부분들을 이번 기회에 업무 정비를 하면서 의회 동의건이 아니라면 의회 보고라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사전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저희들이 한번 세심하게 보고를 한번 드리고 아까 그 조례 문제는 저희도 검토를 하고 이것이 네. 과연 조례로 제정을 해가지고 더 세밀하게 될 수 있다면 그 부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의결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더 깊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